자, 이제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앞서 또 개장 전에 방송을 했던 소문으로 들었어의 신혁승 인사의 종목이 메커스, 네, 지금 VI에 걸렸다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시세가 잘 움직였던 모양입니다. 자, 오늘 애널리스트 코너는 카카오페이 증권 리서치 IT 스몰캡 애널리스트입니다. 이승철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에 출연하셨었네. 예, 거진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한 달에 한 번씩. 예. 자, 이벤트가 또 발생했어요. 삼성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 3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갤럭시 Z 시리즈는 이제 폴더블 시리즈가 좀 워낙 히트이기 때문에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뭐 그 이슈 때문인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입질이 조금 며칠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삼성전자의 외인 지분율이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외인들이 파느냐 사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갈리죠. 네. 그래서 8월의 경우는 외인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비중을 줄이면서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고 그 때문에 삼전이 뭐 하락을 하면서 6만 전자 간다는 두려움까지 많이 가지셨죠. 네. 근데 9월은 그때와는 다소 좀 다른 움직임입니다. 반도체를 좋게 봤기 때문일 수도 있고 뭐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는데 외인들이 다시 사는 모양새고 일단은 8월과 같은 비관세가 아니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처럼의 비관적인 목소리는 좀 톤다운이 됐다? 이건가? 예, 뭐 오히려 좀 긍정론이 톤업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긍정론이. 이를테면은 폴더블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뭐 반도체도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뭐 메모리, 비메모리 많죠. 근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의 품귀 현상은 뭐 지금도 계속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기사들이 예. 외신을 통해서도 그렇고 물론 뭐 차량용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뭐 많이 포지셔닝 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다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예, 뭐 다 같이 분류될 수가 있죠. 그렇죠. 또 하반기 뭐 DDR5 뭐 이슈도 막 멍멍 나오던데 예, DDR5도 몇 년 동안 오래 묵은 떡밥인데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업체들이 DDR5로 외면은 못하겠죠. 뭐 속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올해부터 내년의 시기에 걸쳐서 5가 4를 빠른 속도로 대체를 해 나가리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좀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도 예, 아무래도 고사양 제품 우선 적용되겠죠. 네. 자, 하여튼 삼성전자는 이제 톤업이 조금씩 조심스럽지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셨고. 톤업이라는 건 이제 목소리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얘기죠. 긍정의 목소리에서. 이게 시장 용어라서 톤다운, 톤업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뭐 같은 목표 주가라 하더라도요. 애널리스트가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톤이 네. 뭐 좀 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사실 시장 반응은 다르게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 컨빅션 바이, 확신 매수 이런 표현 거의 안 쓰시죠? 아무래도 뭐 컨빅션 바이라든가 셀 리포트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게 전반적인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러니까. 예. 네. 자, 그러고 보면 외국사들은 뭐 컨빅션 바이, 뭐 셀 이런 거 진짜 막 자기들이 잘 소신 있게 예, 예. 이해관계가 없고 해서 그런가? 예. 아무래도 뭐 자본시장의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 좀 다르고 네. 문화도 약간 다른 부분이 뭐 애널리스트로서는 그런 문화가 부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참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출연을 하신다는 것도 상당히 이승철 연구원 입장에서 보면은 불편한 일이죠. 이게 뭐 잘못 얘기했다가 뭐 항의 전화가 올 수도 있고 그죠. 아유, 그건 숙명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풀어보죠. 14일 그러니까 어제 새벽 기준인 것 같은데 애플 아이폰 30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 영상으로 공개가 된 것 같은데 보신 분들은 뭐 그냥 별로였다고 하던데 이승철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에 디자인 변화를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기존의 아이폰 노치가 디자인상의 뭐 약점으로 지적을 했었고 네. 펀치홀 수준으로 많이 작아질 수 있다. 뭐 그런 기대감을 안고 저도 결과물을 봤습니다만 노치 사이즈가 약간 작아지긴 했는데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들이 얼마나 열광할까를 예상을 하기는 힘들지만 네. 과거 사례를 보건대 애플의 디자인이 크게 변할 때마다 소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애플바. 예, 네, 아무래도 애플의 그렇죠. 노예라고 표현하는데 예, 예. 전 세계 10억 명이나 된다고요, 그게? 야, 캡티브라는 아주 정중한 표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로
이 폼팩터라고 하잖아요. 외형적인 큰 변화는 별로 없었던 모양이죠. 외형적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애플의 주가가 보듯이 애플 걱정은 항상 기우였다. 판매도 보면은 항상 좋더라. 네. 그래서 이번 역시도 보면은 뭐 작년에 코로나 국면에서 애플이 하도 판매가 좋았으니까 그걸 넘어서는 판매를 갖다 뭐 기록할 수 있겠느냐. 뭐 그 부분을 사실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판매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네. 다만 뭐 투자자분들은 고민이 그러면 뭘 사야 돼라는 항상 그렇죠. 하시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열광을 하는 건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처럼 뭐 애플 관련주 지금 또 뭐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기에는 조금 약간 퀘스천 마크가 좀 있다 이렇게 느끼면 되겠군요. 관련주들이 주가 수준이 지난 몇 년간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주가라고 하는 게 뭐 회사 자체가 좋느냐도 있지만 네. 올랐느냐 빠졌느냐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그렇죠. 뭐 디바이스도 별 혁신은 크지 않은 것 같고 뭐 그 카툭티 카메라 툭 튀어나온 것도 그렇게 쑥 들어간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아무래도 그걸 기술적으로 극복을 하기가 많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매년 나올 때마다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는데 네. 항상 튀어나오는 카메라를 보면서 다들 실망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인덕션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던데. 뭐 근데 이번에 또 애플의 주가가 조금 무거운 거는 신제품의 실망감이라기보다는 그 인앱 결제의 그 독과점은 아니고 이제 뭐 과도하게 이제 경쟁을 제어한다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제어가 들었잖아요. 규제. 예. 그것도 영향이 좀 있겠죠. 예,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뭐 사실 IT뿐만이 아니라 뭐 전반적인 글로벌리 생태계 포식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독점 당국에서는 그런 부분 사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애플의 흥행이야 뭐 기본적인 것들은 있겠지만 완전히 우리 거를 뺏어가는 잠식이 아니라면 우리 거라는 건 여기서 이제 삼성의 케이스겠죠. 삼성의 이 폴더블이라든지 이런 흥행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살아놔야 되는데 폴더블 관련주라고 어제 한 이틀 상간인가요? 예. 폭포수처럼 예.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폴더블이라는 테마 자체가 올해 처음 생긴 테마는 아니에요. 지난 몇 년간 계속 폴더블이 대박난다라는 예상들 나왔었고 뭐 시간 지나고 나면 대박은 아니었네 실망스럽다라는 그 실망감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번에도 사실 갤럭시 폴드 모델들 시장의 반응이 좋다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주가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었는데 투자자들 한편은 마음속에 불안감은 다 있죠. 이번에도 보면 작년처럼 혹시 속는 거 아니냐, 대박이라고 얘기만 나오고 정작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제대로 안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감들이 보면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고 그렇다면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대박이라는 증거들이 나와야죠. 네. 판매량이 숫자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확실한 부분이고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자신감을 가질 만한 부분 이를테면은 뭐 삼성전자가 폴더블 생산 캐파를 대폭 확대하겠다 뭐 그런 발표를 한다면은 와 정말 잘 팔리나 보다라고 소비자들이 뭐 열광하고 반응할 수 있겠죠. 네. 언뜻 들으면은 이게 애플은 폰에서 예. 자동차로 뛰려고 하는 것 같고 삼성은 폰 안에서 접었죠. 예, 그렇죠. 다음에 뛸 때가 어디로 뛰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고 이건희 회장의 포석은 아마도 그런 의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십 년 후를 내다봤을 때 자동차에 대한 그 관심이 되게 높으셨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산업 환경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됐는데 애플은 지금 애플카를 제작하는 거 아닌가? 그럼 어디를 좀 봐야 될까요? 뭐 공식적으로 애플카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보면은 다른 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시죠. 네. 애플도 보면 아이폰 이후에 히트 디바이스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절박함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다만 그 산업 구도는 복잡하게 돌아가는 게 연초에 애플이 완성차 업체들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추측들이 잇따라 보도가 됐었죠. 네. 근데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애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과거 스마트폰의 존재를 보면 애플이 스마트폰을 히트시키면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폰 만드는 업체들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애플카가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업체들 역시도 기존의 위협적. 뭐 폰 만드는 업체들처럼 될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은 모두 공감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이 애플이 뭐 자동차 업체들과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삼성, LG 협력사들과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는 게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자동차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전기차든 내연기관 차든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거든요. 뭐 전장업체라든가 모듈 업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를테면은 한국의 예를 들면 현대모비스, 뭐 만도 이런 회사들은 현기차 그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들이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현기차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파트너가 자기들보다 애플에 더 신경을 쓴다. 그런 상황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반면에 기존의 애플의 전통적인 서플라이 체인들, 삼성, LG의 서플라이 체인들 중에서도 자동차 쪽으로 진출하려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이 주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사실 정말로 애플의 진정한 서플라이 체인은 삼성, LG가 아니라 대만입니다. TSMC. 예, 뭐 TSMC를 포함을 해서 많은 대만의 대만 많은 기업들. 부품사들이 아이폰의 진정한 협력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애플도 그런 협력사를 중심으로 해서 애플카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은 욕심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대만과 한국의 사정이 많이 다른 게 대만은 완성차 업체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라서 자동차 부품을 준비하는 회사들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은 다르죠. 현기차라고 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가 있고 생태계도 잘 구축되어 있고 애플 입장에서는 기존에 자기들이랑 협력을 하던 협력사였기 때문에 잘 아는데 자동차 쪽도 준비를 한다. 뭐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대기업들로 보면은 LG 계열사들이 그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죠. 뭐 삼성 협력사들도 이를테면은 뭐 토비스는 LG전자의 협력사이면서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전장 쪽으로 주 아이템을 바꾸고 있단 말이죠. 네. 인지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협력사,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사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애플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협력사들의 존재가 무척 고맙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고, 다만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아직은 폭발적으로만 올라가거나 드라마틱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유는 불확실하니까요. 그렇죠. 샀다가 물리면 어떡해? 네. 뭐 애플이 그 회사를 갖다 선택을 안 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을 투자자들 모두 공유를 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애플이 선택을 하고 확실해지는 시점에서는 지금 주가는 아니겠죠. 그렇죠. 또 그래서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음.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시간이 애매한데 끝을 내야 돼요. 근데 뭐 기업도 준비하시는데 태양광 이슈로 뭐 바이든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기업만 좀 들어봐야 돼. 어차피 기업이 중요하니까. 사실 태양광이 뭐 이번에도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2045년, 2050년 얘기를 하죠. 네. 긴 그림이에요. 사실 한국의 하나큐셀이라든가 OCI와 같은 회사들이 퓨어한 태양광 회사들인데 실적이나 주가가 항상 보면은 뭐 20년, 30년 동안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제품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태양광 관련주로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는데. 내용은. 예. 네. 뭐 다음 내용은 시간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예. 또 하셔야 되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종목은 일단 얘기했습니다. 레이크 네. 머티리얼스. 예, 말씀드렸습니다. 네, 좀 뭔가 이게 신비로움을 남겨두고 끝내도록 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갤럭시 Z와 그다음에 애플 아이폰 얘기까지 덧붙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카카오페이 증권 리서치 센터 IT 스몰캡 애널리스트 이승철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